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제일 먼저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분석이 한층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만큼 마이그레이션이 더 시원시원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경우에는 코어팀 지갑이죠. GBQQ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BT 지갑으로 1억 개 파이코인이 다시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가끔씩 5천만 개 파이코인만 이동을 하였는데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5천만 개가 아닌 1억 개 파이코인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12월에만 무려 8억 개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GBT 지갑으로 이동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GBT 지갑에 얼마나 충분한 파이코인이 충전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행 지표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을 예측을 해보았을 때는 한동안은 이 속도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차트는 1일 마이그레이션 차트입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주말이 되면 보통 마이그레이션이 멈추는 패턴을 보여줘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4일 연속 매일 20만 건 정도의 지갑을 마이그레이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별 차트로 확인을 해보면요. 이미 12월 한 달에만 150만 건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총 마이그레이션 개수를 보면요. 862만 개 이상의 지갑이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코어팀이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 있었죠. 마이그레이션의 경우에는 1000만 개 달성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목표 지점까지 현재까지 약 140만 개 지갑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20만 건을 좀 꾸준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로 지속을 해준다면 일주일 후에 1000만 개 지갑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 20만 건을 매일 진행한다는 것이 지금 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예측을 해보자면 내년 초에는 1000만 개 지갑 달성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그레이션 지갑 1000만 개가 도달을 하는 순간 바로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가능할지 또 발표가 될지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예측을 해보면요. 꼭 그럴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코어팀이 오픈 네트워크를 2025년 1분기 안에서 전환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한 만큼 이 기간 안에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아야겠는데요. 일단 유예기간 종료를 한 달 더 연장을 했죠. 그래서 1월 말에 마감이 지금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케이스로 KYC를 받지 못한 유저들을 KYC를 통과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 앱의 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등록이 된 유저들은 KYC 이름과 일치하지 않아서 통과가 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채굴량의 20%를 포기를 하고 등록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는 파이코어 팀은 시간을 좀 더 벌어서 막판에 최대한 가능성 있는 유저를 메인넷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 노드 관련 또는 파이 브라우저에 등록된 파이 앱 정리 관련해서는 여러 좀 더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자면 현재 상황에서는 1000만 개 지갑 도달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오픈 메인넷 전환이 아닌 여러 관점에서 보았을 때 더 최적의 상황에 맞춰서 1분기 안에서 발표와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파이 인플루언서나 개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부분적으로 제가 가져와 보았는데요. IBM 개발자 출신인 IQ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 1분기에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중요 날짜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영상을 업로드를 했고요. 첫 번째로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짜를 기준해서 이 날짜나 이 주변에 오픈 네트워크 출시 가능성이 있다 예측을 해봅니다. 특히나 리플, 스텔라, 카르다노 등 미국 기반에서 시작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이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러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언급을 하게 되면서 또한 미국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파이 역시 같은 모멘텀을 얻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이죠. 파이데이, 즉 내년 3월 14일 정도에 맞춰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이 날은 커뮤니티와 미디어의 관심이 가장 높게 집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맞춰서 주요 이벤트가 진행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을 암호화폐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의 조종은 FOMC 미팅 이후에 조종이 시작이 되었고 이번 조종은 기존의 짧았던 조종보다는 조금 더 깊게 올 확률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호화폐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려주는 이 비트코인의 상황을 보자면요. 이 지지라인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아래 이 표를 보시면요. 시총 100위권 안에 있는 메이저 알트들의 최근 한 달간의 성적표인데요. 최근 막판에 약간의 순환매가 들어온 알트코인이나 호재성이 매우 강한 몇몇 알트 빼고는 한 달 동안 성적이 모두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큰 조종을 겪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아무리 최악으로 올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오는 시점에 어느 정도 반등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런 조심스러운 지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년간 준비를 해온 새로운 프로젝트가 출시가 될 경우에는 굳이 날짜를 골라야 된다면요. 그리고 2주일, 3주일, 한 달 정도의 차이를 두고 날짜를 정해야 된다면 당연히 이런 시기에 오픈을 굳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장의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질 때 여러 호재가 나올 때 함께 오픈을 해주는 게 조금이라도 더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았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가 마구 몰리기 시작하는 1월 말부터 파이에게도 좀 더 좋은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프로젝트 그래픽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죠. 또 모더이기도 한 이 디안계 계정을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어 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핵심팀이 메인넷에 대한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멋진 아트를 만들어야 될까요? 제안이 있으신가요?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오픈 네트워크 관련된 여러 아트 작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 이렇게 커뮤니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게시물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OKX 거래소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OKX 거래소 리뷰를 해드렸었죠. OKX 거래소에서 파이는 언제 출시가 되어서 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할까요? 라는 포스팅을 올리면서 현재 이 거래소에서 파이 현물 상장의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12월 22일에도 무려 2개의 파이 관련 콘텐츠를 더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파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KX 거래소는 코인게코 기준으로는 거래소 순위 3위에 랭크가 됐고요. 코인마켓 거래소 기준으로는 4위에 올라온 메이저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 블록체인에서 발표한 11월 현물 거래 볼륨량을 보면요. OKX 거래소가 전체 5번째로 많은 현물 거래 볼륨을 만들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거래소가 있는데요. OKX와 HTX 거래소, 또 비트마트 등등 파이의 현물 상장을 노리는 거래소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파이 오픈 네트워크 이후로 어느 거래소에서 가장 먼저 파이 현물 상장을 준비 발표할지 이런 부분을 예상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죠. 파이 네트워크, 오픈 네트워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탈중앙 속성이 커졌을 때 이런 거래소 상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파이코 팀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특이한 중앙성을 가진 점진적 오픈 네트워크를 먼저 발표하게 되면요. 그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파이 생태계에서 여러 개발자나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진적 오픈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 점진적 오픈 네트워크 출시 가능성은 지난 AMA 회의를 통해서 코어팀이 직접 시인을 한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코어팀이 중앙화를 좀 더 고집을 하면서 여러 타 거래소들이 마음대로 파이코인을 통해서 도둑 상장, 즉 자율 상장을 하지 못하도록 코어팀이 블록체인을 여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면요. 워크포스풀 개발자 포스팅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오픈 네트워크 런칭은 거래소 상장이 아닙니다. 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여기에 멜딘 인플루언서는 그렇죠. 점진적 오픈 네트워크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서 좀 동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대화들이 SNS나 디스코드, 텔레그램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파이의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커뮤니티에서 나름 큰 음모설 또는 루머 또는 추측들이 지금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소문들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나 나름 네임밸류가 있는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지금 주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의미 없는 루머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멜딘에게 직접 한번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멜딘이 얼마 전에 X에 이런 글을 남겼었습니다. 진정한 고통은 사람들이 오픈 메인넷이
즉시 거래소에 파이가 상장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고요. 그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 점진적 오픈 네트워크가 확정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멜딘은 물론 100%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추측성이 들어간 글이다 라고 인정을 하였고, 하지만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이 점진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이미 얘기를 하였고, 또 초기에 메인넷 노드는 모더레이터까지만 허용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및 서드파티 기업들은 자체 노드가 필요하겠지만 초기에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도면 결론을 내리기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멜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기를 아니면 특정 거래소에서 상장을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는 코어팀의 승인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파트너십 신청서란을 보면은 중앙화 거래소와 덱스 모든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말을 해보았고, 여기에 대해서 멜딘은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 주제에 대해선 저는 그들이 유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특정 유형의 덱스, 즉 탈중앙 거래소를 개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라고 해서 현재 멜든과 같은 개발자, 인플루언서들은 초기부터 파이코어 팀이 여러 거래소의 도둑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특이 장치를 마련했을 가능성을 꾸준히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멜딘 역시 확실한 사실이나 공식 발표는 아니며 현재까지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일 뿐이라고 계속 밝혀왔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큰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고, 그렇다면 개발자나 인플루언서들은 왜 이런 점진적 오픈 네트워크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X에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분명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내 정보가 부족한 유저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정보를 받았을 때 크게 동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동시적으로 이런 사안이 외부에서 크게 다뤄지면 커뮤니티 반응이 또 코어팀에도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지금 커뮤니티의 모든 관심은 파이의 오픈 네트워크가 언제 열리느냐, 이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지만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파이의 오픈 네트워크는 어떤 방식으로 열리게 될 것이냐, 과연 탈중앙화의 정도는 어디까지 허용이 될 것이냐로 확장을 해서 예측을 해보는 것도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잠시 바꿔서요, 파이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초기에 잠시 채굴을 하다가 파이 생태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유저들도 지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X나 유튜브를 잘 보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에서 이 파이 광고를 접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페이스북은 X에 비해서는 암호화폐 초보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파이 스캠 유료 광고가 달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파이 에어드랍을 가정한 광고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당연히 유료 광고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접속을 해보겠죠. 접속을 해서 결국 보시면은 여러분의 24개 0단어 비밀 구절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비밀 구절 입력하는 순간 여러분의 파이코인은 모두 도난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유료 광고를 계속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신고를 하면 100%는 아닐지라도 일정 확률로 신고가 제대로 접수가 되어서 광고 규정 위반으로 삭제 조치가 되는 그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이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스캠 유료 광고를 보는 순간 신고를 함께 해주시면은 좋은 피드백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